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행사 일몰제로 인해서 정부 예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광주 비엔날레가 다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완도에서 청년 모임을 만들어 해방운동에 헌신했던 박동준 선생 등 전남 지역 애국제사 2명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됐습니다. 옛 광주교도소 자리에 건립하는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사업의 구체적인 윤곽이 곧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공교육 확충을 위해서 공공형 어린이집 11곳을 추가로 선정하기로 하고 오는 28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정부 예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광주 비엔날레가 다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 지원을 일정 횟수로 제한하는 일몰제 적용에서 제외됐기 때문인데요. 2년 뒤 행사부터는 다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다음 달 개막하는 2018 광주 비엔날레의 정비 지원 예산은 18억 원. 지난 2016년 지원액 31억 원에서 40% 넘게 삭감됐습니다. 국비가 1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국제행사의 지원 횟수를 7회로 제한하는 일몰제가 올해부터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올해 지원된 18억 원도 일몰제가 적용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지난해와 올해 9억 원씩을 지원받아 마련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뿐만 아니라 부산 비엔날레와 경주 엑스포 등도 일몰제가 적용돼 국비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됐습니다. 국제적인 인지도와 문화예술에 미친 기여를 무시한 기계적인 법규 적용에 지역 문화계와 정치권의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정권이 바뀌고 나서 기획재정부는 불합리한 일몰제 규정을 손질했습니다. 또 광주 비엔날레처럼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되는 행사는 일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비엔날레는 오는 2020년 행사부터 다시 정상적인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경주 엑스포와 청주 공예 비엔날레 등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다음 달 7일 개막하는 올해 광주 비엔날레에는 43개 나라에서 165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상상된 경계들이라는 주제로 현대미술의 향연을 펼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5.18 항쟁 현장도 작품 전시장으로 탈바꿈하고 북한을 대표하는 미술품도 전시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옛 광주교도소 자리에 건립하려는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납니다. 광주시는 내일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인권교육훈련센터와 기념공원 등을 짓는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사업에 대한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사업 콘텐츠 기본 구상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무산된 한국민주주의 전당 콘텐츠가 기념파크에 얼마나 포함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중간 보고에 이어 열리는 사업추진위원회 3차 협의회에서 최종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말복인 오늘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미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제18호 태풍 룸비아 전면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대가 남동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우리 지역에 비를 뿌리게 된 겁니다. 오늘 밤까지 광주와 남해안을 제외한 전남 지역에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30에서 80mm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서는 강한 비가 쏟아지니까요. 시설물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말복인 오늘도 더위는 쉬어가지 않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27도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34도를 보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34도 안팎의 낮 기온을 보이면서 평년보다 3, 4도가량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목포와 무안, 해남과 강진 등 전남 서부권도 33도 안팎의 낮 기온을 보이면서 폭염 수준의 더위가 계속되겠고요.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 순천과 여수도 낮 기온 3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제 강점기 독립을 위해서 일제에 항거했던 이들을 우리는 독립유공자라고 부릅니다. 여전히 찾아내지 못한 인물이 많은데요. 올해 전남에서는 2명의 유공자가 새롭게 인정받게 됐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완도에서 평생을 살아온 83살 박금선 씨. 올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고 박동준 선생의 아들입니다. 박동준 선생은 19살이었던 지난 1934년 바로 이 집에서 동지들과 함께 청년반을 조직해 해방운동을 결의했습니다. 다음 해 일본 경찰에 체포돼 8개월 동안 가혹한 고문을 받고 풀려난 뒤
후유증으로 평생을 고통받다 지난 1970년 숨졌습니다. 경찰에 그 고문을 많이 받아서 할아버지 얘기를 들을 때는 고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늘 그렇게 아프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동준 선생은 혹시나 자녀들에게 피해가 갈까 항일운동 사실을 숨겼습니다. 선생 사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자녀들이 지난 2010년부터 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근거가 부족하다며 번번이 거절됐고 세 차례만인 올해에서야 인정받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고 안 되면 자식들한테 유언이라도 해서 아버지의 그 고생했던 것이 좀 보답을 받을 수 있는. 일제가 만든 기록이기 때문에 기록을 간단하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 숨어있는 내면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 그런 것들을 아마 합리적으로 반영해서 아마 기준을 완화한 게 아닌가. 현재까지 집계된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 등 국가 유공자는 전국에 7,598명. 올해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고 박동준 선생 등 전남의 애국지사 2명을 포함한 177명의 독립유공자가 명예로운 공로를 추가로 인정받았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나주 학생 독립기념관이 지역에 숨겨진 독립유공자 발굴에 나섭니다. 나주학생 독립기념관은 최근 개선된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에 맞춰서 그동안 제대로 된 평가와 포상을 받지 못한 이들을 도와 포상 신청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기준은 수영 5고 위주였지만 기준 개선으로 학생은 독립운동 참여로 퇴학을 당한 경우, 여성은 직간접적인 자료에서 독립운동 활동 내용이 인정된 경우 포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1년 한국형 발사체 첫 발사를 앞두고 현재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는 10월로 예정된 시험 발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최근에는 나로호를 발사했던 발사대에서 시험 발사체 장착과 기립에 이어 본격적인 연동 체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그 현장을 최우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전 8시 고흥 나로 우주센터. 35도를 훌쩍 넘는 폭염 속에 발사체 종합 조립동의 문이 열리고 시험 발사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만 개발한 75톤급 액체 엔진을 장착했고 길이 25.8m, 중량 52톤에 이릅니다. 발사체 전용 운반 차량에 실린 시험 발사체는 조립동에서 1.5km 떨어진 발사대까지 1시간에 걸쳐 사람이 걷는 것보다 느리게 천천히 옮겨졌습니다. 시험 발사체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도 한 발 한 발 로켓의 상태를 점검하며 함께 걷습니다. 지난 2013년 나로호를 발사했던 발사대. 시험 발사체 발사를 앞두고 일부 리모델링이 이루어졌지만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발사체가 발사대 위로 옮겨지고 서서히 하늘을 향해 우주를 향해 세워집니다. 발사체랑 발사대를 연계해서 확인하는 시험들을 갖다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주간에 걸쳐서 발사대 검증 시험이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오늘 진행되는 부분은 이제 QN 기체를 발사대에 처음 거치를 해서 기립하는 작업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뉘어놓은 상태에서 조립된 발사체를 앞으로 한 달 동안 세워놓고 발사대와의 연동 체계 등을 시험하게 됩니다. 10월 말 시험 발사를 앞둔 점검 과정입니다. 2021년에 발사될 한국형 발사체는 1단에 75톤 엔진 4기, 2단에 75톤 엔진 1기, 3단에는 7톤급 엔진 1기를 장착하고 1.5톤급 실용위성을 쏘아 올릴 국내 첫 우주 발사체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발사의 성패는 이 같은 한국형 발사체의 핵심 부품인 75톤급 액체 엔진 자체 개발의 완성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0월에 하는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지금까지 개발했던 75톤 엔진에 대한 비행을 통한 검증 완료, 이런 기술적인 의미를 갖겠습니다. 폭염보다 뜨거운 연구진들의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 대한 열의가 한국의 우주 선진국 진입을 한 걸음 더 앞당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한 남성을 협박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5월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한 23살 김모 씨를 폭행한 뒤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19살 한모군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17살 박모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9시 30분쯤 광주시 광산구 운수동의 한 도축장에서 500kg가량의 소 한 마리가 탈출해 일대 마을 등을 돌아다니다 40분 만에 포획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87살 정모 할아버지가 소를 보고 넘어져 쇄골뼈 골절이 의심되는 부상을 입었고 주차해 둔 차량에 소가 부딪혀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를 축사에 고정시키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가 탈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곡성군 호남고속도로 광주 방면 46km 지점에서 26살 배모 씨가 몰던 그랜저 차량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88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운행 도중 갑자기 엔진룸에서 불꽃이 일어 갓길에 정차했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때 생경하면서도 즐거움을 느끼곤 합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을 색다르게 표현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서동환 광주 아트가이드 대표와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상당히 재밌는 전시가 준비가 돼 있다고 해서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전시는 은하미술관 청년작가 초대전으로 황정우 작가의 개인전입니다. 네. 제목은 믹스드 시그널인데요. 우리말로 말하면 혼합된 신호나 뒤섞인 신호, 이 정도가 되겠죠. 내 전시는 이거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느끼시나요? 라고 할까요? 한마디로 뭔가 복잡한 신호를 준다는 제목이죠. 네네. 어쨌든 이 전시는 황정우 작가가 태어나고 자란 광주에서 처음 갖는 개인전입니다. 그리고 작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굉장히 기대되는 작가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황정우 작가를 앞으로의 기대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작가인가요? 네, 황정우 작가는 광주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광주에서 공부하고 그 이후 프랑스 생떼띠에 있는 국립미술학교에서 졸업한 후에 10여 년간 프랑스에서 작업하고 귀국한 뒤에 광주에서 꾸준히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2015년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센터에서 입주작가로 선정되어 레지던시를 마친 뒤에 개인적으로 북경 흑교예술구의 작업실을 열고 작업과 활동을 이어나가다 지난해에 귀국했습니다. 네, 먼저 과일 이미지 작품들이 눈에 띄는데요. 서로 다른 과일들을 이렇게 조합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황정우 작가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게 광주 과일 시리즈 작품이죠. 네. 그런데 이 과일들이 그냥 과일들이 아니에요. 뭐랄까 이 세상에 없는 특별한 과일들이죠. 예를 들면 바나나 한 송이가 있는데 끝에는 잘려져 있는 바나나예요. 바나나 끝을 잘라버리면 당연히 달달한 바나나 속이 보여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황정우 작가의 바나나에는 바나나 속이 없어요. 네, 지금 작품 화면에 나오고 네. 있습니다. 예. 네, 껍데기는 바나나인데 잘려진 속에는 퀴나 토마토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네네. 또 멜론을 잘랐는데 안에는 자몽이 있거나 참외를 잘랐는데 레몬이 있거나 하는 거죠. 이게 뭘까요? 우리는 어떤 것을 볼 때 하나의 틀에 맞춰서 봅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규정해버리는 거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과일들이 있습니까? 또 그 과일들은 하나하나 모두 다 다르거든요. 네. 사람도 그렇잖아요. 당신은 누구입니다. 또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의 이미지가 규정되어 버리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규정 지을 수 있겠어요? 황정우 작가가 과일 시리즈는 이런 관념에서 문제를 제기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딱 봐도 바나나인데 바나나가 아닌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외에 다른 작품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른 작품들도 다 이런 생각과 연결되어 있어요. 마스크 시리즈를 보면 사람의 얼굴에 가면이나 비닐봉투 등으로 전부 가려져 있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게 되어 있어요. 물론 작품의 모델은 작가 자신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이번 전시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것들인데 간단히 말한다면 꼴라주 작품들이에요. 네. 꼴라주라고 말하는 것은 붙인다라는 뜻인데 미술에서는 전혀 관련 없는 것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붙여놓는 기법을 말하죠. 전혀 다른 곳에 있어야 할 이미지들을 오려다가 캔버스에 함께 붙여둔 거예요. 물론 이것들은 모두 황 작가 개인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죠. 네. 그 작품들을 보면요, 다소 엉뚱한 조합이라고 이런 느낌도 드는데 이렇게 조합을 한 작가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을 인위적으로 규정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돌멩이든 사람이든 각각의 개성이 있고 매번 변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돌멩이도 온 천지에 딱 그거 하나뿐일 것입니다. 이걸 과학적으로든 철학적으로든 어떤 규정을 짓지 못한다는 거죠. 네. 사람도 순간순간 그 감정도 생각도 바뀌지 않습니까? 예, 이런 모든 복잡한 것들을 구상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네. 예, 이번 전시는 연암미술관에서 오늘 6시 오픈식을 하고요. 8월 31일까지 열립니다. 네. 저는 이 오늘 전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풍부한 상상력을 가족과 함께 가서 보면은 네. 더 또 색다른 감상이 되지 않을까. 네. 네,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와 청년 일자리 문제, 지자체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난제입니다. 도시로만 빠져나가는 청년들을 농촌과 농업 쪽으로 돌려세우기 위해서 경상북도가 이색 실험에 나섰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의성, 봉화, 청송 등 무려 6개 시군이 30년 안에 사라지는 소멸 지자체 톱10에 들어 소멸 가능성이 전국에서 2번째로 높고 지난해에만 5천여 명의 청년이 떠난 경북. 위기의 경북을 위한 이철우판 인구 유입책인 이웃사촌 시범마을 추진위가 발족됐습니다. 은퇴자에서 30대 청년으로 기농기촌 타겟층을 확대하고 일자리와 주거, 육아와 복지 기능을 한 곳에 집약시킵니다. 의성군 안개면 일원에 300세대를 유치하는데 농업인 월급제로 청년 스마트 파머를 키우고 식품 클러스터와 반려산업 등을 육성해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청년들이 우선 돌아와서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농업에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고 1, 2, 3차 다 할 수 있는 6차 산업에 최근에 ICT까지 보태서 이런 지역을 만들고 온 가족이 둥지를 틀어 인구 증가로 이어지도록 출산과 의료, 보육과 교육 등 가족 친화적인 정주 여건 조성에 초점을 두고 이달 안으로 기본 계획안을 내놓습니다. 1차 마을 조성은 3년 뒤 시작됩니다. 살아줄 수 있는 마을에서 다시 돌아오고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을로 되면은 전국에서도 우리가 벤치마킹이 우리한테 올 수도 있고 또 시범적인 그런 그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하지만 일자리와 청년, 도시 건축과 아동 복지 등 여러 정책 목표를 한꺼번에 구현하는 작업인 만큼 진통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충북 괴산군은 특이한 발명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색깔이 있는 별을 활용해서 논에 그림을 그리는 일명 논아트인데요. 이 기술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농사보다 낮다고 합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논 한가운데 그려진 거대한 입체 그림. 유기농 괴산이란 글씨가 선명합니다. 축구장 면적의 4분의 3인 5,400여 제곱미터에 색깔별을 활용해 그린 일명 논아트입니다. 애군을 쫓는 의미로 개를 표현했는데 그 개는 이제 진돗개 저희 보호 수종을 표현을 했고요. 또 우리 군화인 미선나무꽃 그리고 산마귀의길의 5봉오리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그림을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건 다름 아닌 지역 농민들. 논의 형태를 800분의 1로 축소해 밑그림을 그린 뒤 좌표로 옮겨 수작업으로 별을 심는 방식입니다. 벼의 색깔과 품종 특성을 이용해 입체감을 표현하는 괴산군의 특허 기술을 이전받았습니다. 이 벼농사만으로는 그 농가 수입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또 이런 걸 좀 보급해서 새로운 농가 소득으로 이렇게 창출해내도록 하는데 색깔벼 모종 재배부터 측량, 심는 것까지 모두 농민들 작품. 특허 기술인 만큼 지난 3년 동안 경기, 전라, 강원도 등 전국 각지를 돌며 20여 개의 논그림을 그렸습니다. 1년에 딱 한 달을 투자해 연매출 3억 원, 순이익 1억 5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수익 창출도 크고 또 이 논그림을 해놓으면은 할 때는 힘들었는데 해놓고 나면 그 뿌듯함이 있거든요. 벼농사를 많이 졌었는데 주 수입원이 논그림이다시피 할 정도로다가 농민들과 괴산군은 대기업과의 홍보 계약을 추진하는 한편 논그림을 활용한 지역 축제와 관광지 조성, 색깔쌀 상품화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광주시가 공교육 확충을 위해서 공공형 어린이집 11곳을 추가로 신규 선정하기로 하고 28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광주시는 우수 보육 인프라를 확충해서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 85곳에서 운영 중인 공공형 어린이집을 올해 96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1년 도입된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3년간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오른손으로. 호남을 기반으로 한 에어필립 항공사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취항을 추진합니다. 에어필립은 첫 국제선으로 무한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을 유력한 후보지로 구상하고 있다며 지난주 진행한 현지 답사에서 연해주 관광청장으로부터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약속을 얻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말 첫 상업 운항을 나선 에어필립은 다음 달까지 이 3호기 비행기 도입을 마친 뒤 국제선 취항에 나설 계획입니다. 호남 전라권 추석 열차 예매가 오는 29일 오전 7시부터 시작됩니다.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운영되는 기차가 대상이고요. 모바일 웹페이지나 인터넷 누리집으로만 예매가 가능합니다. 이 밖에 역 창구나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성진기 교수와 함께하는 시민 철학교실, 나를 찾아 떠나는 인문학 여행이 20일부터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개강 강의는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가 별을 해는 마음을 주제로 진행하고요. 역사와 종교,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자들이 11월까지 지혜를 나눌 예정입니다. 광주 공연장 상주 단체들의 화려한 공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예술축제가 17일부터 사흘간 빛고울 시민문화관에서 열립니다. 상주 단체들의 연극 공연과 발레 공연 외에도 대구 단체와의 교류 공연, 박할린 감독 연출의 국악 퍼포먼스 써낸문이 관람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북한 미술 큐레이터 문범강 조지타운대 교수가 오는 23일 비엔날레 전시 기획 배경과 조선화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장소는 대인동 복합문화공간인 김내과고요. 처음 북한 미술을 접했을 당시의 소회부터 한반도 예술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 등을 들려줄 예정입니다.